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이것도 궁금해요. 네. 반대로 본부장님께서 여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혹은 또 어떤 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안 좋게 보시는 자산이나 산업 어떤 것들 혹시 그 생각하시고 계세요?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딱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기회가 되면 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 하는 거는 레버리지 투자를 장기로 하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저도 뭐 이제 아주 상승이 아주 급박하게 올라가는 장에서는 이제 운용을 하면서도 레버리지를 키웁니다. 레버리지를 키우는데 그거는 단기예요. 단기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키운다고 해서 그 포지션을 몇 날 며칠을 가져가지 않아요.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그날 이제 끄고 다시 이제 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날 그럼 또 이제 이만큼 투자할 정도로 시장의 센티먼트가 좋냐, 전일 시장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고 또 이제 레버리지 키워서 투자를 하고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 그거를 이번 달은 뭐 한 10% 올라갈 거니까 한 400% 지르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는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이제 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경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레버리지 투자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상황을 다 경험해봤습니다. 고점에 레버리지 투자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거 지금 오늘 그 금리 발표하고 고점 딱 뚫었잖아요. 네. 이제 그 최고점에 2021년 때 투자했으면 저 아래 아직도 반토막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그대로 놔둔 거.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작년 10월 네. 제일 하락 때 그 샀던 레버리지는 지금 한 200~300% 정도 수익도 네. 나 있더라고요. 네. 레버리지를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게 된 게, 장기 투자로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대요. 맞아요. 유튜브에서도 또 그런 영상 컨텐츠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계속 하면 모르겠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하락이 절대 담보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뭐 안 좋은 산업군이나 이런 투자하지 마세요 얘기했는데 딱 레버리지를 이야기해 주셔서 네. 저도 상당히 공감 가는 그 부분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3배짜리 미국의 그 레버리지 많이들 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도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이어서 해볼게요. 남들과 다른, 혹은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투자 방법 또는 네. 투자에 대한 마인드 있으시면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 이제 투자의 구루나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제가 뭐 남들과 좀 달리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될 때냐,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위험 자산을 투자해야 될 때냐, 투자하지 말아야 될 때냐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좀 깐깐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위험 자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과감하게 하는데, 위험 자산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다고 해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제 그거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그걸 이제 지표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미국의 투자 등급이 있고 투기 등급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투기 등급의 이제 투기 등급 채권들을 모아놓은 ETF, 그다음에 투기 등급 채권들을 투자하는 펀드, 그 펀드들의 유입 자금 나가는 자금을 봐요. 왜냐하면 그 채권을 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저 같은 주식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똑똑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에 대한 펀더멘털을 더 깐깐하게 보세요. 근데 그 미국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그 채권을 하시는 분들이, 매크로의 선수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투기 등급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깐깐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운영하는 그 펀드의 자금이 좀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시장의 적색 신호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11월 달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11월 첫째 주에만 해도 미국의 투기 등급 채권 ETF에 자금이 일주일에만 10% 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펀드 사이즈 10% 넘게 첫 주에 쫙 밀려 들어오는 거를 이제 보면서, 이 정도면은 요즘은 그 투자를 ETF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지만 그 똑같은 그 자산에
선수들도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그렇게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이제 선수 입장이 되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이제 그게 감지가 됐으면은 저도 이제 같이 따라서 달려야죠. 이제 그래서 좀 저도 11월 달에 좀 확신을 가지고 좀 투자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그런 지표들을 봤을 때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지표들에서 적색 신호가 켜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 주식도 바꿔야죠. 이제 뭐 내가 테슬라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맥도날드나 펩시 같은 주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채권도 뭐 투기 등급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만약 적색 신호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에는 이제 단기채 완전 현금성 자산으로 좀 바꿔놓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좀 위기에 좀 대응을 미리미리 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대응을 하고 만약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죠. 네. 네, 그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메인이 주식이라 물론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에는 많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위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야기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들에 제가 느끼는 점이 있다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눈여겨보라는 것. 네. 하긴 미국 국채 같은 경우만 해도 얼마 전에 5%도 찍었었죠. 네. 굉장히 좋은 그 상황이었고 미국채만큼 안전자산이 전 세계에 없잖아요. 네. 근데 또 기업들의 이런 뭐 중소기업 회사채 같은 경우 아주 일부지만 소량 네. 같은 경우 투자할 경우 지금 엄청난 모멘텀을 가질 네.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우리가 자산을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주식만 그 보지 말고 여러 분야도 이제 같이 확인하라는 거. 네. 주식 채권도 물론 어렵지만 주식보다는 그래도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조금 쉽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주식하고는 좀 이제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산군을 확실히 여러 가지로 활용하려면 결국은 공부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그냥 ETF로 그냥 시장 그렇죠. 전체에 네, 투자하는 맞습니다. 거. 네, 네. 네, 알겠습니다.